자, 거침없이 하이킥. 오늘도 장장 콤비.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참 다이내믹했죠 주말이? 네. 다이나믹이라는 표현은 너무 좀 우아한 점잖은 표현인 것 표현은 같습니다. 아니세요. 예. 욕을 할 수가 없어서요. 난장판, 난장판. 아수라장이죠, 아수라장. 예. 진짜 자고 일어나면 계속 바뀌어가지고요. 그렇습니다. 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예. 계속 밤에 썸네일 바꿔야 되고 제목 바꿔야 되고. 그렇죠. 예, 기자들 예. 아마 엄청 바빴을 겁니다. 예. 기자들한테 뭐 지옥의 그쵸. 주말이었죠. 예. 자, 아까 뭐 두 분 다 뭐 동의하셨듯이 이렇게 엉망인데요. 네. 그 평가 한번 해주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 과정을 여기까지? 국민의힘이 정당으로 존재할 가치가 있을까 예.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당의 당원들과 국민의힘 지지층이 경선을 통해서 뽑은 후보를 예. 특정한 지도부의 인사들이 당원 당규를 멋대로 해석을 해서 후보를 바꾸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것도 새벽에 했습니다. 예. 한 번은 밤에 하고 한 번은 새벽에 하고 날치기죠. 제가 96년도 신한국당 0719로 들어갔을 때 예. 노동법 개정을 김영삼 정권에서 했었어요. 근데 새벽에 버스로 예. 그 신한국당 의원들을 데리고 본회의장 가가지고 날치기 처리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야 김영삼 이 민주주의 화신. 예. 그래서 이제 당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날 출근했더니 그냥 노동법 계란이 날라오고요. 정말 온갖 국민들로부터 길거리 지나가기 예. 어려울 정도로 손가락질을 예. 당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예.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부끄럽고 창피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저는 좀 분위기를 감지하기 위해서 예. 그 국민의힘의 이제 원외 수도권 예. 당협위원장들 쭉 전화를 돌렸는데 재밌는 얘기가 재밌다고 하긴 좀 그렇고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해탈했어요. 예. 그러니까 포기했네요. 포기했어요.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자기 돈이면 예. 빨간 옷 입고 저렇게 돌아다니겠냐. 예. 15%는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하니까 국민 세금이니까 예. 돈 아까운지 모르고 저렇게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제 그 자체가 너무 부끄럽고 간판 내리는 게 맞다. 차라리 지금 그 말씀이요. 예. 정말 공감이 가네요. 예. 이 정도로 엉망진창을 만들어놓고 자기 돈이면 과연 선거 캠페인을 할까? 예. 이게 국민 세금이니까 저 사람들이 빨간 옷 입고 저렇게 다니는 거지 예.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지금 그런 얘기도 하던데요. 차라리 깔끔하게 이재명 놓고 찬반 투표하는 게 낫다. 예.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너무 심한 거다. 그러니까 자기 돈 아니니까 저렇게 돈 쓰고 다니는 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또 다른 이제 다른 지역위원장한테 물어보니까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전혀 시동이 안 걸린 분위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후보는 마음이 급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지난 주말 사이에 벌어진 그 사태를 목격한 그 당 관계자들이 예. 일단 주섬주섬 선거는 해야 되니까 뭐 이거저거 뭐 하기는 하지만 전혀 이게 분위기가 좀 정돈이 되고 예. 뭐 으쌰으쌰하고 해야 되는데 총괄적으로 당을 좀 분위기를 뭐 휘어잡기도 네. 하고 또 보듬기도 하고 하면서 이게 좀 일치단결해서 와 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제가 지금 김문수 후보가 대구 서문시장에서 예. 유세하고 있어서 그 현장 취재하는 기자한테 분위기가 어떠냐고 네. 했더니 정말 태극기 집회 같아요, 선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과 딱 맞아떨어지는 지금 대구 현장 분위기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 자, 이 가장 큰 책임은요. 지금 드러나 있는 가장 큰 책임은 지도부일 텐데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그만뒀으니까 그렇다 치고 권성동 의원은 원내대표는 있어도 되나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게 맞죠. 예. 근데 김문수 후보가 예. 좀 계속 있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예. 있는 것 같고 예. 본인도 원내대표직을 그만두는 것이 본인 신상에는 좋지 않다라고 예. 생각을 했으니까 이해관계가 계속 맞았군요.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저렇게 정말 대단히 해괴망측한 일을 벌인 지도부가 예. 그대로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그만뒀지만 그대로 있는 게 맞는 것이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원장직을 그만둠으로써 책임을 다했다. 예.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뭐 배지도 반납하고 정계 은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근데 두 분 뭐 제가 저번에 뭐 여쭤봤지만 회계망측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회계망측한 일을 한 배경은 역시 우리가 의심하는 그쪽에 있습니까? 뭡니까? 왜 저렇게까지 이상한 회계망측한 일들을 벌였나요? 근데 국민의힘 내부 취재해 보면 대단히 좀 복합적인 요소들이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분들이 다 각자 놓고 싶지 않은 기득권이 예.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각자의 다 자기 욕심들이 있는 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분위기는 약간 고육지책인 면도 있다. 네. 일단 어쨌든 발동 걸어서 선거해야 되는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제가 심지어 저는 저희 사무실이 여의도 국회 맞은편에 예. 있는데 막 그 음악과 율동 소리가 들려서 민주당 막 그 빛의 혁명 때 예. 민주당이 진짜 열심히 썼던 그 로고송 같은 거를 김문수 후보가 쓰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너무 그렇고 그다음에 오늘 그 대구 유세 올라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부는 점퍼를 입었고 일부는 양복을 입었어요. 네. 그러니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심지어 기호 2번 뭐 이름도 안 써 있고 막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난장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든 수습은 해서 가야 되니까 권성동 일단 스테이 네. 이런 분위기인데 이게 전혀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이런 거죠. 일단 계산은 나중에 하자. 네. 일단 일부터 하고 네, 네. 계산은 나중에 약간 네. 이런 분위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읽히고 또 하나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당권 가지고 다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권성동 의원도 당권에 도전할 생각이 있다. 아직도요? 예. 아 그래서 대단하군요, 그분도. 뭐 그렇다면. 그 분위기도 네. 있다. 그래서 그 본인들이 보기에는 아마 그 욕심 때문에 지금 좀 남아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아직도 하더라고요. 그 욕심은 여전하다. 예, 예. 그런 분석이군요. 그러니까 윤핵관들 같은 경우에는 22일만 지나면 예. 김문수 후보는 정계 은퇴 각이다. 예. 대선이 안 되면은 그냥 당 떠나는 거 아니냐. 예. 당무 우선권도 이제 계산은 20, 그렇게 나오는군요. 네, 22일 끝나면 끝이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당은 네. 영남의 다수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우리 윤핵관이 예. 다시 주도권, 기득권을 가져갈 수 있다. 예. 그럼 우리가 당원들 또 캠페인 해가지고 다시 전당대회를 열더라도 우리가 당권은 다시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예. 일단 협조하는 모습 보이는 거고 김용태라는 젊은 정치인을 앞세워서 예. 화살바지 좀 해줘. 예. 방패막이 좀 해줘. 예. 그렇게 지금 상황을 돌파하려고 하는 어떻습니까? 김용태라는 젊은 정치인 얘기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죠. 소모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걱정도 있던데. 본인의 역량에 예. 달려 있겠죠. 예. 본인이 이제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이 결별해라. 예. 출당을 해라. 예. 이런 것까지 갈 수 있으면 우리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역량, 예. 의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예. 근데 아직은 그거를 던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본인은 소모되는 거다라는 예. 국장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다라는 예. 좀 생각이 드는데 이래요. 음식점이 있어요. 간판만 바꿨어요. 예, 그렇습니다. 주요 메뉴는 윤석열, 김건희, 예. 정광훈, 전한길 이런 거예요. 예. 그리고 사이드 메뉴 무한 리필되는 거는요 부정선거예요. 예. 간판만 바꾼다고 그 음식점에 누가 가겠냐고요. 예. 불친절하고 맛없는 주방장, 주인들, 종업원들 그대로 있습니다. 예. 간판만 바꿨어요. 예. 가보면 똑같아요. 거기에 국민들이나 고객들이 가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예. 간판뿐만이 아니라 주방장 그리고 종업원 그리고 주인까지 바꿀 생각을 해야 돼요.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적어도 보수 정당이 당 비슷하려면은 젊은 비대위원장이 참신한 비대위원장이 뭘 좀 바꾸면 좋죠. 그런데 문제는 후보가 말입니다. 후보가 그동안 쌓아온 언행이 그걸 바꿀 수 없는 어떤 역사를 쌓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비대위원장이 나서 바뀐다고 바뀌겠습니까? 문제는 쉽게. 안 바꾸죠. 예. 그래서 아까 기자분들이 현충원에서 이제 물어보니까 탄핵 비상계엄과 관련해 가지고 뭐 사과 이거 네.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논의해 가지고 말씀드릴 그게 논의할 문제예요. 문제가 그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논의할 예. 문제는 아니잖아요. 본인의 역사가 있고 또 그거에 대한 비대위원장이 첫 일성으로 네. 가장 본인이 의지를 밝힌 게 계엄에 대한 반성과 예. 사과인데 그거를 논의해 보겠다라고 그냥 비대위원장의 말을 짓눌러 버렸어요. 예. 가뜩이나 당내 리더십과 권위와 세력이 없는 비대위원장을 묵사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앞으로 무슨 그래서요. 얘기를 하더라도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 우리 당이 그 어느 때보다 비상 상황인데 네. 이 비상 상황에서 35살짜리 별로 경험이 없는 사람을
그냥 총알바지로 내세운 것에 불과하고 그 사람도 그걸 알 거다. 예.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제일 고통스러운 게 김용태 자신일 거다. 이제 예. 이런 얘기를 하고요. 아마도 이제 두 자릿수 이상으로 이번 대선에서 패배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때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김문수가 아니라 예. 김용태가 지고 떠나는 방식으로 정리하려고 허수아비로 세워놓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그런 하고 얘기까지 나오는군요. 예, 그 예. 김용태라는 정치인이 과거에 보여준 게 막 무슨 뚝심 있고 네. 젊은 정치인으로서 내부에서 뭐 파워풀하게 네. 자기 메시지를 내고 이랬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최소한 그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그 맞고 그다음에 탄핵 가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역할을 예. 했던 친구는 선명하진 아니에요. 않았어요. 예, 그랬기 예. 때문에 여기한테 뭐 그렇게 큰 기대를 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당권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데요. 예. 국민의힘 관계자들 취재해 보면 이번 선거에서 역시 제일 중요한 건 TK와 PK에서 김문수가 얼마나 득표하느냐라는 예. 것이고 어찌됐든 앞서 장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영남 자민련 성격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이 안에서 김문수가 상당한 지분이라도 가지려면 예. 상당한 수준의 득표력을 점해야 되는데 일단 그게 퀘스천 마크다. 네. 그리고 이 자체로 당권 경쟁은 매우 치열해질 텐데 한동훈 캠프에서는 이제 곧 8순위 되실 분이 당대표 출마하겠냐 이제 예.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김문수 주변에서는 당근 나간다? 당대표 출마한다라는 오.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다른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점차 암흑의 세계로 빠져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 기자님 예. 취재를 워낙 잘하시니까 한 가지 제가 여쭤봐도 예.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당협위원장들 이렇게 예. 통화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분은 없던가요? 없어요. 네. 아니 네. 자 그렇게 너무 그러면요. 단호하게 말씀하시면 지금 이 여러 가지 이 정말 이 난장판 속에 가장 뭐 본인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요. 가장 어떤 우스꽝스러워진 사람은 한덕수 전 총리인데요. 그렇죠. 그분은 이제 뭐 집에 간 거죠, 그냥? 갔죠. 네. 네. 할 일이 예. 없죠. 할 일이 없죠. 아니 거부했잖아요. 예, 갖다 그러니까요.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정도로 우스꽝스럽지 않아지려면 뭐라도 하는 척이라도 못했나요? 왜 그렇게 하고 싶지 그것도- 않은 거죠. 그죠? 예, 네. 하고 싶지 않고 가서 지금- 끌어안긴 왜 끌어안았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한덕수 전 총리가 보여준 저 국민들에게 보여준 여러 가지 예. 행동들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막 확 끌어안지 예. 않나 뭐 저도 저도 호남 호남인입니다. 사람입니다. 뭐 예.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그분이야말로 기괴한 행적들을 예. 많이 보여주었고 그래서 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행동 방식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 그러니까 50년 공직 인생의 가장 추한 걸로 마무리되는 인생을 한 게 뭐 9.1천하로 끝나버린 거니까요. 예. 제가 권순표 국장님께 계속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 윤석열 정권 하에서 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 특히 윤석열, 김건희, 또 한덕수 이런 분들의 행위와 메시지를 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거나 생각하시거나 해석을 하시는 예. 것은 대단히 난이도가 높은 킬러 문항이다. 사람이 어려워요. 근데 습관이 돼가지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전 예. 대통령은 탄핵 파면당했단 말이에요. 예. 거기서 2인자로 2년 6개월 동안 있었던 사람을 국민의힘에서 예. 데리고 나와가지고 출마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상식적인 판단이 들어갔다고 봐야 예. 됩니까? 그냥 개인적인 욕심들이 있었던 거죠. 그냥 예. 한덕수 앞세워가지고 한번 그냥 이번 선거 이재명 나빠요, 윤석열 좋아요 이거로 못 치르니까 예. 통상 문제, 외교 문제, 관세 문제, 무역 문제 이걸로 한번 우리가 프레임을 바꿔보려고 전환해보자. 했다. 그 차원이었어요. 그리고 한덕수 전 권한대행 같은 경우엔 정치를 안 할 사람이잖아요. 네. 대통령 선거에 떨어지면. 그럼 자신들이 당권 잡는데 걸림돌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어떤 그 배경 설명은 다 이해를 하겠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한덕수란 분 개인의 어떤 행동 양태가 왜 저렇게 이상한 기괴한 방식으로 행동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예. 저도 아직까지는 이해를 예. 못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끊임없이 물어봤어요. 예. 왜 나오냐. 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쪽에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그게 뭐 이길 수 있대요. 이게 데이터나 뭐 이런 걸로는 해석이 안 예. 되는 영역에 무언가가 두고 있다. 봐라. 두고 봐라. 프레임 바뀌어서 이긴다. 이길 그래. 수 있다. 계속 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좋단 말입니다. 본인은 그렇게 믿을 수 있었겠죠. 근데 오늘의 행동을 보자고요. 어제 오늘. 네.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럼 조용히 무리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물러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또 그 본인 때문에 만든 여러 가지 어떤 난장판을 앞에 두고 또 가서 끌어안아요. 막 김문수 후보를. 네. 그럼 아니, 뭔가 진짜 또 그럼 정치적 욕심 때문에 뭔가 해보려 그러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으니까 또
나 그렇게 하겠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또 이렇게 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이제 한덕수가 이게 그 꼬꾸라졌잖아요. 예. 그러자마자 바로 즉각적으로 메시지를 내고 나타난 분이 바로 윤석열 내란숙의 예. 피고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 A4 용지 한 장인데 그 내용을 보면 예. 저는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예. 김문수 후보를 이게 끝난 다음에요. 김문수로 예. 결정된 다음에 예. 나온 메시지거든요. 근데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 또한 이 과정을 겸허히 품고 서로의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한덕수로 예상을 하고 예. 썼는데 예. 김문수 대목을 미처 못 고친 겁니다.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 무슨 얘기냐면 이 판은 누가 기획했냐. 한덕수의 가면을 쓰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한덕수의 가면을 쓰고 윤석열이 움직인 예. 거죠.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글이에요. 예. 그리고 저는 막상 이제 김문수가 되니까 김문수 중심으로 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콩할 만한 거라도 기득권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으면 거기서 기생해야 되니까 저는 예. 이런 판단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 국민들이 보면 세상에 이 정도까지 염치가 없을 수가 네. 있나, 이렇게까지 철면 필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작태를 범하고 예.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렇다면 지금 김문수 후보는 선거를 어쨌든 치러야 되는데요. 네. 그동안 해온 어떤 말이나 행동도 언행이나 역사가 지금 윤석열 씨하고 절연이 안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도 절연이 힘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앞으로 윤석열 씨와는.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은요. 예. 대선을 이기겠다라는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시켜서 득표율을 최대한 이끌어 보겠다. 예. 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윤석열 캠페인 씨의 봐보세요. 어떤 그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어떤 움직임들은 계속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건가요? 지금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예. 친구인 예. 권성동 예. 원내대표는 아직 그 자리에 있으시면서 공동선대위원장 하고 있고 네. 봐보세요. 일정 단장, 메시지 단장, 이슈 대응 단장, 그리고 총괄 본부장 이런 분들이요. 다 네. 대통령실에 근무했거나 윤석열 대통령과 상당히 가까운 정말 신임을 받던 분들로 예. 선대위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뭐라고 봐야 돼요? 윤석열 그러니까- 전 대통령과의 결연, 거리두기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지지층 그냥 총 결집으로 네. 우리 이번 선거 치러보자. 그거죠. 그러니까 그 늘 말씀드리지만 이번 대선은 내란 심판 선거일 수밖에 없고 김문수 후보의 그 핵심 요소는 네. 내란 네. 땅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예. 건데 몇몇 당협위원장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 와중에 당원 모집하는 분 계시잖아요. 예. 한동훈 후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딴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대통령 선거를 어찌됐든 이 와중에 치러야 돼서 뭐 계산은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일단 일부터 해야 되는 판으로 짜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또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이 판은 그냥 아사리 판인 네. 거다. 그러니까 누가 뭐 서로에 대해서 신뢰나 이런 것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당 질서로 제대로 갖추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2일 동안 예. 최대한 성과를 내기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오늘의 일정과 메시지를 한번 보자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광장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라는 첫 번째 메시지 주면서 분당, 동탄, 화성 이렇게 반도체 벨트를 네. 딱 그 다니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비례, 비전 이런 거를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하는데 결국에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 측에서는 서문시장이란 말이에요. 네. 대구, 경북 서문시장 예. 이거란 말이에요. 물론 시장에 가서 서민의 삶을 애환을 살펴보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첫 번째 중요한 우리가 앞으로 22일 동안 선거 캠페인과 일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건데 예. 그게 중요한 일정이 서문시장이란 말이에요. 이건 지지층 결집을 통해서 우리는 이번 선거 치르겠다라는 상징적인 모습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대구 지역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왜 서문시장만 가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문시장이 무슨 보수 정치의 단골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 5시면 문을 닫는데요. 그러니까 예. 그 전에 빨리 끝내야 되는 일정 네. 때문에 간 것 같은데 제대로 된 이제 대구의 민심을 파악하려면 동성로 정도는 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동성로 가면 당신들 뭐 하는 거야. 이런 민심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구가 지난번 대선에서 TK 합쳐서 22.7% 예. 정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득표를 예. 했는데
하는데 이번에는 30%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네. 매우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건 상당히 왜냐하면 의미 있는 거 아닌가요? 숫자가 되는 예.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이번엔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대구에 있다는 거예요. 대구 지역 기자들 예. 취재에 따르면. 그러니까 왜 그러냐. 국민의힘이 너무 엉망이어서 도무지 창피해서 찍을 수가 없다. 네. 이렇게 판단하는 젊은 층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표가 민주당으로 갈지 이준석으로 갈지는 네. 모르겠지만 여하튼 핵심은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그 30%대는 돌파할 걸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준석 후보에 대한 어떤 그 대구 경북에 약간의 어떤 바람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느끼시기에 그냥 주관적으로. 대구를 안 가봐서 모르겠고 솔직히 여론조사상에서는 바람이 분다, 돌풍이 분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그런 같아요. 상황이죠. 수치상에서는. 근데 이제 앞으로 선거 캠페인을 하고 네. 지지율이 좀 올라가게 된다면 그리고 만약 대구 경북에서 15% 이상의 두 자리 숫자 이상의 득표를 얻게 된다면은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보수 우파의 미래 지도자로서 예. 좀 가능성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내일- 전반적으로 15%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대구, 대구, 경북, 경북, 부산, 경남 이 영남 지역에서의 득표율도 네. 상당히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니냐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보수 우세 지역이기 때문에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일 이재명 후보가 대구 동성로에서 네. 유세를 하는데요. 그것도 반응이 굉장히 흥미롭겠군요. 네. 많이 모이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당 후보가 가셔도 많이 모이긴 예. 하는데 참 국민의힘은 서문시장인데 여기는 예. 또 동성로란 예. 말이에요. 그것도 대비가 되는군요. 예. 네. 하여튼 내일 가보고 말씀드릴게요. 아, 내일 아, 가세요? 가십니까? 가보려고요. 오. 현장 네. 취재를 한번 가봐요. 대구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거기 어떤 분위기가 어떤지 잠깐 뭐 설명을 해 주시든가요? 네. 전화로. 아 내일요? 내일 아니 목요일 날. 아, 거기를. 예. 네. 자, 1분 남았는데요. 이제는 지금 오늘 수사가 또 수사는 수사대로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윤석열. 예, 윤석열 씨와 김건희 씨를 향한 칼날은 이제 뭐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가겠죠? 어떻습니까? 해야죠. 예. 권국장님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윤석열 정권 들어서자마자 예. 아무리 권력자라도 예.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예. 잘못된 게 밝혀지면 법정에 세워야 된다. 예. 끊임없이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예. 권력을 잃으니까 이제서야 검찰에서 막 적극적으로 소환 조사하려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그런 모습 보이는 게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만은 않는다. 예. 근데 하여튼 철저하게 잘못 있는 거를 제대로 밝혀야 된다라고 예. 말씀드립니다. 아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윤선, 장성철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